안녕하십니까. 클릭이사람의 유준수입니다. 요즘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 농촌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농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또 초대됐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수 농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에 중앙부대에서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자랑하고 열정 가득한 신임 허태웅 청장이 부임해 취임 100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농업 농촌의 미래가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예, 신임 허태웅 농촌진흥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취임 오늘 방송 날짜로 이제 100일 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8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았으니까 예. 딱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 생활도 100일이면 다 적응한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적응 다 하셨어요? 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적응을 한 건지 또 더 적응을 해야 될지 아직 좀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사실은 그 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운데 이제 농촌진흥청은 혁신도시의 어떤 이전 기관 맏현격이다. 예. 조직 규모도 상당히 인원이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일반 공무원들이 한 1,800명 정도 되고요. 또 공모직 다 포함하면 한 5,000명이 가까이 되는 조직입니다. 그 기관 산하기관들이 네 곳인가가 있는 걸로 알고 과학원이 있는데. 네 군데가 있는데요. 예. 농업과학원하고 식량과학원, 또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 네 개 과학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직원분들 이주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제는 뭐 거의 다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과장급은 거의 다 내려온 것 같고요. 예. 일부 조금 한 50% 이상은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예. 가족까지 다 내려온 걸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정주 여건이랑 불편한 점은 없으시죠? 예, 혁신도시에 와 있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북도라든지 또 전주시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예. 불편함이 없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전주에 이제 살고 있는 지가 한 3, 4년 됐다고 네, 들었는데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좀 또 산에 다니고 절에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한 번 정도가 아니고 한두 번 정도씩은 거의 다 다녀본 것 같습니다. 정서가 어떤 것 같아요? 여기가 넓은 평야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수려한 또 산이 있고 또 인심 좋은 또 우리 전북 도민들이 있어서 아무 불편 없이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제가 앞서 이제 여는 말에도 코로나19 기후 변화로 농촌 농업 환경이 빠르게 급변화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30년 뒤에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농촌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소멸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농업 기술을 우수한 농업 기술을 자꾸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네. 예,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 현실이 지금 어떤가요? 예, 지금 농업이 상당히 위기도 있고요. 기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라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는 다 우리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겠지만은 농업에서는 고령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고령화에 따른 또 소멸론, 또 기후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재배하던 방식으로는 거의 또 작물을 재배하기가 거의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FTA라든지 또 WTO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또 세계 각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맞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그 어려움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농촌이 공동화되고 또 고령화된다는 그런 측면이 역지사지로 보면은 기회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백한 도시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보다는 농촌에서 이 경쟁자들이 많이 좀 줄어드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분야에서 자기의 소신과 또 노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접목된다 그러면 이제는 좀 우리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힘들고 고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질환도 많이 앓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은 기회에 맡기고 또 경영을 하면서 또 이 소득을 올려갈 수 있는 소득률을 따지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높은 분야가 농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IoT라든지 여러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접목한다 그러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분야가 또 농업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그 유럽의 농업 농촌에 있어서 앞서가는 선진국들 보면 진짜 이제는 딸기 따는 로봇이 나올 정도고 여러 가지 뭐 휴대전화로 다 온실이며 유리 온실 다 자동화가 돼 있던데 이제 우리 농촌도 그렇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농업이 이제 레드오션 예. 전통적으로 보면은 경쟁이 치열해서 그 속에서 레드오션이라 그러고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서 여러 분야를 잘 모셔가고 했는데 예.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요즘 퍼플오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농업이 융복합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라든지 경영을 한다든지 또 생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물리학도 예. 알아야 되고 이게 종합적인 기술들이 집합되어 있는 게 농업이다 보니까 각각의 이제 지식들을 많이 알아야만 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는데 예.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그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게 퍼플오션이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세계 장인도에 보면은 저 경제학 용어 중에서 퍼플오션, 저는 이제 그거를 보라색 혁명이다, 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농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농업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아예 대학생들이 농업에 뛰어들면 부농의 꿈들을 다 안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매달리잖아요. 그렇죠. 그 인력들을 농촌으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창농을 좀 유도해야 되는데 농수산대학, 한국농수산대학도 총장 역임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예. 내용들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농산대학교가 지금 21회 졸업생들이 이제 배출이 됐는데요. 한 5천 명 이상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1회 졸업생들이 정상적으로 대학을 들어와서 졸업한 학생들이 한 42살 정도 되거든요. 이게 평균 나이로 보면 한 32세 정도 되는데 이 평균적으로 소득을 자가 노력비를 포함한 소득입니다. 예. 소득이 한 9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난 사람들, 네. 평균이니까 20년 됐으니까 10년 정도 되는 졸업생들이 평균 소득이 한 9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9천만 원 정도 되면은 대기업 못지않은 그런 또 비상 직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농촌에서 고령화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에 있는 인력들이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아이디어, 작은 아이디어 또는 조그만 노력하게 되면은 농촌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걸 찾는 애들이 한농대 출신들이 많더라. 그래서 지금 보면 한 9천만 원 정도면은 엄청난 최고죠. 소득이죠. 네, 매출액이 네. 아닙니다. 네. 소득으로 네.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또 그 친구들이 졸업생들 전국적으로 또 네트워크도 잘 갖춰져 예.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곧 또 수능 다가오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대학 또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역임하실 때 또 굉장히 학교를 업그레이드 시켜놔서 네. 지금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혜택을 학생들이 받을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비전을 좀 얘기해 준다면요. 예. 제가 이제 한동대 총장을 물러났으니까 예, 좀 예,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총장이 새로 임명이 안 됐으니까 네.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린다면은요. 지금 전주로 이전할 때에 입학 정원이 37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로 이 총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지금 570명까지 200명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와. 경쟁률도 보면은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계속 이제 최고의 이제 지원율을 지금 지원자 수를 지금 창출하고 있거든요. 지금 학력 인구만 보더라도 지금 한 6만 명 이상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률 오히려 한농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이 네. 거의 한 4분의 1 이상이 한 27% 정도가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또 농도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11개 학과였던 것이
내년에는 이제 수산양식학과가 2개 과로 분과가 되니까 19개 학과로도 분리가 됐습니다. 또 최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관련된 학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원해환경 시스템 학과라든지 그다음에 그 가공학과라든지 또 지금 또 젊은이들이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곤충산업학과 예. 이런 학과들이 또 비즈니스 학과도 생겼고요. 생기면서 나름대로 이게 한농대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국비고 네. 남학생들은 군대도 군번제 면제받습니다. 해결되고 예. 부모님이 농사 꼭 지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한농대가 전형이 과거에는 이제 부모님까지도 면접을 봤었는데요. 네네네.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전형이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농촌 인재 전형이 있고요. 그 과거에 이제 뽑던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도시 인재 전형. 지금 젊은이들이 도시에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도시에 있는 우수 인재들을 농촌 쪽으로 유입을 할 건가에 고민을 해서 도시 인재 전형을 또 있고요. 또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예. 3개 전형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도시에 있는 학생들 지원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또 총장님을 역임하셨기 네. 때문에 간단한 또 팁을 드렸고요. 우리의 그 농업 기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수준인지 또 궁금해요. 얼마 전에는 보니까 두바이에 우리가 또 벼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또 전수했다고 그런 기사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 있는 미국을 100으로 놓고 보면 예. 한 80 정도 됩니다. 과거에 제가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한 70, 한 3, 4 이렇게 됐었는데 % 정도 됐었는데 그만큼 많이 따라잡은 겁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좀 늦다 하지만은 80% 수준이면 선진국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배어라든지 재배 기술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이제 디지털 쪽에 조금 더 연구를 더 해야 되겠는데 품종 육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세계 톱 수준에 있습니다. 자랑스럽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아프리카의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옛날에 통일배를 가져다가 시네갈 같은 데에 심었더니 네. 수량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막에 UAE에 이제 거기 사막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배를 재배를 성공을 1차적으로 했고요. 물도 없는 곳에. 물 없는 곳에 또 물을 전락할 수 있는 한 70%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고랑개배라는 기술들을 또 우리 진흥청에서 개발해서 현재 지금 실증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또 뭐 남극에도 또 기지에도 우리 또 그걸 보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참 그 똑똑하고 슬기로운 민족이 아닌가 스스로도 이제 자존감도 좀 많이 높아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아프리카에도 그 코피아 센터도 있어서 우리가 이제 BTS 열풍처럼 한류 열풍 불어일으키는 것처럼 농업 기술 다 전수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그걸 K농업이라고 일명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정해서 명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3개의 파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파치라 그래가지고요. 카파치하고 아파치가 있고 그다음에 폴파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하고 우리 기술을 전수해주는 협력체가 이제 저희 아파치고요. 코파치는 이제 우리 아시아 지역, 동남아 지역에 지원해주는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라틴 아메리카 쪽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콜파치라 그러고 또 22개의 코피아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개도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기술을 전수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농업 기술들을 전수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무역을 외교전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교두부로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금 외교부에서도 항상 그 개도국에 대해서 시장을 개척하고 갈 때는 그쪽에 있는 나라들의 관심은 농업에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농업에 관심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우리 높은 기술들을 전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 K 농업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뻗어나가는 데에 교두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업 기술도 우수하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잘 먹고 사는 이제 나라가 되다 보니까 뭐 ODA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농업 기술을 이렇게 전수해서 좋은 이미지를 좀 우리나라가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에서 그 김제 보면은 왜 시드밸리라고 하잖아요. 종자박람회도 국제 종자박람회도 아마 올해 3회인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행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장도 만만치가 않다면서요? 예, 제가 과학기술정책과장을 했습니다. 농식품부 예. 있을 때 그때 이제 시드밸리가 김제에 조성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지역적으로 볼 때는 시드밸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육종을 하고 하는 것들은 골든 시드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예. 금보다 비싼 종자 1g의 가격이 금값에 커피가 종자보다 비싸다. 뭐. 그러니까 금값에 네. 금값 1g하고 네. 방울 흑방울 토마토 1g 가격하고 비교를 하면은 네. 흑방울 1g의 가격이 금값에 3.5배 정도 됩니다. 종자값이. 종잣값이요. 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만들었어. 이게 그 지역은 이제 이게 민간 육종 단지 형태의 시드밸리를 김제에 만들고 그게 필요한 R&D라든지 이런 것들을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급을 하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들어 연계돼 가지고 이 김제의 시드밸리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고요. 또 민간 육종가들이 들어와서 지금 김제 쪽에서 새로운 품종들도 육종을 하고 로얄티 문제도 해결하면서 또 수출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반들이 지금 탄탄하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제 세계 종자 박람회도 작년 예를 들어 올해는 안타깝게도 이제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 계약이라든지 업체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돈도 버는군요. 예, 효과를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탁에 올라오는 걸 이제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세금 빠져나가는 건 민감한데 로얄티 빠져나가는 게 많다면서요. 의외로 예. 청양고추도 우리나라 로얄티가 그 다른 나라에게 지금 지불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게 예. 우리가 IMF 때 예. 우리 종자 회사들이 다국적 기업한테 거의 다 넘어갔었습니다. M&A. 예, M&A 통해서 뭐 다 신젠타라든지 이런 쪽에 노바티스 이런 쪽에 넘어갔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진흥청하고 농식품부가 노력을 해가지고 아까 그 시드밸리도 조성하고 골든 시드 프로젝트를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우리 그 차세대 바이오 그린 사업 등을 진흥청에서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한 90% 이상은 다 찾아온 그런 상태입니다. 오히려 로얄티도 지금 계속 이제 줄이고 있는데 예. 연간 한 100억 정도 지금 아직도 우리가 지불하고 있지만은 네. 또 우리 수출하는 것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 우리가 파는 것도 있군요. 예, 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게 단기간 내에 넘어갔던 종자 회사들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행거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종자 업계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제 가면 뭐 씨안로 네. 그 새 도로명 네. 주소가 있듯이 이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종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을 때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라의 농업의 예. 수준을 뭐로 평가하냐면은 대표적으로 보는 게 종자 산업입니다. 그래서 종자 산업이 발달한 나라,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네. 종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그 농산물 시장들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종자 판매량이 얼마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또 세계 수급 동향을 어떻게 미리 선점한다든지 그렇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자기들이 그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종자 산업을 얼마나 잘 발달을 시키느냐가 농업의 선진국이냐 아니냐 하는 그 바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어디 보면 또 종자 은행이 있어서 거기에는 전쟁이 나거나 뭐 기후 변화가 와도 안전하게 이렇게 보관해 놓은 곳도 있다고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종자, 그 유전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가 세계 5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사계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종자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종자 은행이라고 그러죠. 종자를 또 저 북극에 그 종자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들을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보관도 하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또 다른 나라에 들어온 종자 유전 자원들을 또 우리가 활용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국제 협약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가입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취임 100일 맞이한 신임 허태웅 농촌진흥청장과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말 농업 농촌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또 분노 조절 장애 있는 분들도 많고 이로 인해서 비극적인 일도 벌어지고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포악한 그런 분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데 치유 농업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예, 농업을 통해서 원예라든지 반려견 또 이렇게 함께 하면서 개선이 되는 걸 보면 이게 큰 효과잖아요. 네. 예. 금년도 3월 달에 저희들이 치유농업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
부터 이제 시행령까지 다 포함해서 시행이 하게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극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24시간 밤이었다가 또 24시간 낮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올 수도 있죠. 우울증도 올 수 있고 예. 또 고양이에 대한 향수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엽채류하고 가채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식물 공장들을 만들어서 이제 11월 달에 저희들이 남극으로 보냅니다.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직접 채소도 그다음에 호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를 생산한 과정에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향수병이라든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고 예. 또한 이제는 저 된장찌개도 자기 직접 생산한 애호박을 넣고 이제 된장찌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조사를 해보면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식물 공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먹으면서 하면은 연구 실적도 상당히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소방제청하고 저희들 업무 협약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재난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인명을 구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제하고 나서 자기는 또 그 속에서 그 어려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청하고 소방제청하고 같이 해서 각 소방서마다 자기들이 직접 치유를 할 수 있는 농작물을 재배하고 하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극복해낼 수 있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발생시키는 물질들을 한 40~50%씩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반려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더 육성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한 600 정도 농가들이 현재 원예 작물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반려견은 더 많은 것들 갖고 있죠. 그래서 천만 시대잖아요. 몇천만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나 이런 쪽에 보면은 또 장애인들을 이게 농사를 통해서 장애를 극복하면서 심신 장애나 육체 장애들을 극복해내는 사례들이 속속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예. 그게 오히려 지속 가능성이 있고 또 안전한 치유 방법이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논문에서도 나오고 있어서 맞아요. 저희들도 네. 이제 육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내년 3월 달부터는 이제 시행령까지도 우리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에도 치유농업법에 대한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학교 폭력 많은 공립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원예 이렇게 하다 보면서 많이 줄었다는 그런 리포트도 본 적이 있는데 치유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모든 게 이제 풍요로운 세상에 음식이 남아도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설국열차 보셨죠? 네. 예, 그렇게 빠를 먹는다든지 식량 부족 미래 그런 세상이 올까요? 나중에 걱정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어쨌든 지금 코로나 이번에 19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식량에 대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 각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에서 글로벌 경제 속에서는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어떻게 수출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자기의 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자기들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데에 또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식량 문제 또 이게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이 많다는 미래 학자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과학 기술들도 여러 가지 많이 발달을 합니다. 인공 고기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인간은 어쨌든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만큼 노력이 집중이 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는데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중간중간에 그런 위기들이 한 번씩은 올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정부에서는 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이제 농업도 과학이잖아요. 네, 우리의 농업 기술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후가 변화가 오더라도 또 농촌진흥청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수하다 보니까 또 세계적으로 우리 K 농업도 뻗어나가고 있다는 자부심도 오늘 느낄 수가 있었는데 자치단체장들은 이제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도민들 만나볼 기회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사 말씀 듣는 걸로 또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전라북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는 농업의 웅도로서
농생명 산업의 전진기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와 또 보급, 또 농업인들과의 협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도 우리 농촌진흥청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우리 농촌진흥청도 전라북도의 삼락농정이나 농업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 도정이 이제 삼락 농정인데 그 완성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와 또 소통 많이 해주시고 화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 축하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되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단풍 구경은 이제 아쉽게도 끝이 난 것 같고요. 그래도 날씨가 괜찮습니다. 가까운 길 걸어보시면서 걷는 게 또 좋다고 하잖아요. 만추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